네, 오늘은 지금 뭐 월요일 날 주가가 대폭락을 거쳤고 또 엔캐리 트레이딩의 그 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또 경기 둔화 신호랑 묶어갖고 시장에 이제 큰 충격적인 조정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이 소위 투기 세력들이죠. 헤지펀드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이 이제 일본을 포함해서 한국과 대만 이 동북아에 있는 3개국을 공격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뭐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충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사실 제가 좀 물론 어제 일본은행 그 부총재가 얘기를 하듯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멘트를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누가 보더라도 경제학을 쭉 좀 제대로 공부를 했던 사람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그런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그 배경은 결국은 엔화의 어떤 약세를 사실은 잔머리 굴려서 좀 방어해 보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면을 보면 정치적인 요구에 의해서였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속적으로 아마 뭐 엔캐리 트레이딩의 청산을 자극할 수 있는 강력한 금리 인상 일본은 금리 인상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 엄청난 재정 적자 문제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세금으로 받은 세수를 이자 주다가 실제로 써야 되는 그런 국가 주요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 못할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어서 금리를 올려봐야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이것이 어쩐 그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면서 일시적인 투매를 불러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현상이 아니겠죠. 동북아에 또 다른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일본과 한국과 대만을 묶어서 하락하는 이슈가 나왔을 때는 다음 파동에 진짜 좀 조심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번 파동은 아마 일단락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좀 편하게 좀 저가 매수 좋은 종목들 사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최소 이번 반등의 파동의 한계는 2,800선 근처까지는 연말 안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난번에 들고 있던 종목들이 물려서 고생하는 그런 분들도 적어도 크리스마스 전후까지는 코스피 지수 2,800은 간다. 그리고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종목을 봐야 되는데 시장이 이제 순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난해 5월 근처 언저리부터 엔비디아로 시작을 해서 순환을 해서 1년 반을 왔기 때문에 뭐 2차 전지가 그 고점치고 지금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났듯이 빠지진 않겠지만은 좀 쉬어가는 그런 작업 속에 새로운 주도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중심에 이제 제약 바이오가 올라와 있다. 또 이것은 경기 방어주이기도 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작고 또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 때문에 다시 또 편입을 한 종목을 찾아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포트 제가 그 갖고 있는 종목들 포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잠깐 쉬었는데 또 현대건설기계 편입을 해놨어요. 이건 이제 어쨌든 지금 미국마저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유럽도 아시아도 다 이제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고 부양책을 쓸 때 이제 뭐 금리 0.25% 내려봐야 경제 거시 소위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일자리나 이런 걸 만들고 경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부양책 또는 소득 부양책으로서 일자리를 막 일시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게 SOC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편입을 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보이포트에 보시면 SOS 스틸텍이 이제 어제 그런 면에서 이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건설 투자 SOC 수혜주기 때문에 올라왔다. 이 일부에서는 이걸 우크라이나 저도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종전 수혜주로 편입했지만 큰 그림에서는 어쨌든 글로벌 경기 부양책의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그 휴저리 실적 발표가 났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계속 견조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패밀리 SC도 실적이 좋고 또 엔화 강세 수혜주인데다 엔화가 지금
처럼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막 신고가를 가면서 엔달러 환율이 계속 지속 저평가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고 이제 박스권에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엔화가 상대적인 강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좋은 흐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 편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은 현재 가격이 27,6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의 이름은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해리스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이제 이쪽 바이오 쪽이 앞으로도 또 주도주가 될 것. 또 그렇다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바이오는 상당히 중립적이고요. 그리고 경기 둔화 구조에서 신경 안 쓰고 실적 신경 안 쓰고 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또 금리 인하 수혜주기도 하다 말씀을 드리면요. 보시고 이게 차트이죠. 네, 아주 바닥에서 한번 땡겼다가 전저점 밀었다가 이날이 이제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전저점 근방까지 갔다가 엊그제부터 수 오늘 목요일인데요. 목요일날 종가선의 지점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우주 돌파 될 거거든요. 우주 돌파되면 여기까지 가겠죠. 뭐 차트가 아주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주가가 크게 빠져가지고 중기 이제 박스권 하단을 기록한 이후에 주도주가 바뀌는데 그 바뀌는 흐름 속에서 가장 뭐 차트적으로 제가 다른 종목 다 봤어요. 뭐 제가 여러분께 벌써 제 작년에 10월, 11월에 여러분께 알테오젠 소개해드렸었고 또 연초에 바이넥스, 리가켄바이오, 또 지금 포테 휴젤 이런 종목이 있고 지금 포테 빠져있지만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도 이제 있었었는데 좀 새로운 종목, 신선한 종목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종근당 바이오를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에게 차트가 아주 멋있어 보여도 현재 이제 5%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자, 종근당 바이오 그냥 바닥권에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멋지고 신선한 또 탄탄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종근당 바이오의 성장세에 주목하는데 중요한 건 성장세에 주목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과도 어느 정도 내줘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2분기 매출이 껑충 뛰면서 흑자 전환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회사가 바이오 섹터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바이오가 다 가진 않을 거예요. 그 안에 일부 뭐 오늘 지금 보면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테마가 형성되면 가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는 미국의 약가 인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테마가 형성되면 생물보안법 관련으로 바이오 시밀러 관련 종목들이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적이 좋아진 종목만 싹 묶어가지고 같이 가기도 하고 또는 신약을 개발해서 성공한 애들만 싹 묶어갖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 종목은 실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부분하고 또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성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비전도 있는 종목이고 실적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주목해서 보자. 더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과거에 그렇게 많은 시세를 못 냈던 종목이라는 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분위기가 왜 이렇습니까? 분위기가 조금 분위기가 오늘 사진을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키워드도 있지만 오바마라는 키워드도 있지만 밑에 보면 부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부부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되시는 분께서도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왔으면 무조건 이겼을 거라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면서 많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소위 그런 사실 아이콘과 같은 그런 분이라 결국 이것은 다음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오바마 케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은 사실은 저소득층의 의료 지원 또 소득 지원 일자리 만들기 이런 데 진심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 민주당의 해리스 지금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는 경우 이쪽 섹터는 다음 4년 정도 전후에 계속돼서 정책적인 지원 속에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질문 받아보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를 사실은 우리 생쇼 매니저분들께서도 거의 다 지금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궁금한 건 뭐냐면 9월 달에 이제 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네. 최근 들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갖고 있는데 네.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떠한 이슈가 사실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어떠한 수급적인 요인들을 좀 다시 좀 재편화를 하고 있는 흐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한 달 정도 이제 다음 달에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네.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그 이후에도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어떤 부분들인지 아니면 그런 기대감도 좀 올라갔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른 어떤 재료 소멸격으로 좀 봐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알테오진이라는 종목이 작년도에 이제 한 11월, 12월에 출발을 해서 한 5배 올랐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시작 사이클로 보면은 꽤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좀 사이클이 좀 오래되고 낡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 변화로 인해서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데 일부에서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금리가 좀 인하되면 아무래도 그 연구개발비나 이런 데 쓰는 자금 지출이 많은 또 돈을 빌려 쓰는 그런 제약 바이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경기가 둔화되니까 금리 인하를 하고 경기 둔화의 방어조로서 바이오를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종목과 관련해서 목표치 말씀을 드리면 1차 타겟 목표치, 1차 목표치는 여기 이제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거기 때문에 3만 2,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치는 조금 더 높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나는 자리가 4만 원 자리고요. 손절 라인은 2만 4,5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은 어제 안 했는데 오늘은 이제 3시 40분 장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오시면은 장이 이제 큰 저점을 쳤기 때문에 어떤 섹터 또 지수는 어느 목표치로 갈 건지에 대한 대답을 드릴 테니까 3시 40분 무료 방송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